사돈 석진이가 나이가 좀 많지 않습니까? 저희 민지는 아직 30밖에 안 됐습니다. 그만큼 저희 딸이 희생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집은 남자 쪽에서 마련해 주셔야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부모님이 힘드셔서 제가 빚이 좀 있어요. 친정을 돕느라 생긴 건데 결혼 전에 해결이 안 되면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 혹시 빚을 갚아주실 수 있으세요? 아이고, 내가 무슨 죄가 있니? 부모 도우려고 그런 거면 오히려 기특하지. 얼마나 힘들었니? 상견례장에서 예비 며느리 가족과 어머니의 대화입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분위기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면 재밌는 사연을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연 들어보시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5살 정혜순이라고 합니다. 제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 상호는 믿음직하게 제 곁을 지켜주며 살아가는 든든한 기둥 같은 아이입니다. 그 옆에는 은영이라는 큰며느리가 있습니다. 은영이는 참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지요. 항상 묵묵히 제 자리를 지켜주지만 살갑게 다가와 말을 걸거나 표현을 자주 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그래도 큰며느리로서 자기 몫을 해왔으니 저는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이 집안의 막내둥이, 늦게 얻은 귀한 아들 석진이가 있습니다. 벌써 40을 넘긴 나이, 41가 되었지만 여태 연애다운 연애를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사실 저는 그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큰아들 부부는 어느새 자리 잡고 살아가는데 막내는 퇴근하면 집에만 콕 박혀 있으니 제 눈에는 늘 외로워 보였거든요. 저 아이는 언제쯤 제 사람을 만날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며느리 얼굴은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을 차리려 부엌에 서 있는데 석진이가 들어와 제 앞에 서더니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 순간 제 귀가 번쩍 열리는 듯 했습니다. 평생 처음 듣는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뭐라고? 진짜야? 제가 눈을 크게 뜨자 석진이는 얼굴이 빨개져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멋쩍게 웃으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알고 보니 석진이는 주말마다 바리스타 클래스를 다니고 있었더군요. 혼자 취미생활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거기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처음엔 그저 같은 수강생이었는데 어느 날 그녀가 라떼를 만들어 건네주며 그 위에 예쁘게 글씨를 썼다고 했습니다. 석진이라는 이름이 크림 위에 곱게 적혀 있었고 거기에 작은 하트까지 더 그려져 있었다는군요. 엄마, 그냥 커피 한 잔인데도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웃으면서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어요 하는데 괜히 가슴이 뛰었어요. 그 말을 하는 아들의 눈빛은 설레는 소년 같았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며 이미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평생 동안 무덤덤한 아이였는데 이렇게 들뜬 얼굴을 보니 저도 덩달아 숨이 가빠왔습니다. 며칠 뒤 석진이가 저를 조심스럽게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제가 그 사람 집에 데려와도 될까요? 저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렇게 바랐던 순간이 드디어 오는구나 싶었지요. 저는 냉큼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당연하지, 얼른 데려와. 하고 말했습니다. 그 주말 저는 새벽부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김치찌개를 푹 끓이고 잡채와 나물을 만들고 소고기 산적까지 정성껏 구웠습니다. 괜히 마음이 들뜨고 긴장이 돼서 국간장을 2번이나 더 넣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걸 보며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줄이야 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드디어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석진이 옆에 선 여자가 단아한 원피스를 입고 두 손에 묵직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첫인상이 참 고왔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밝게 웃더니 맑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서민지라고 합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이미 그녀에게로 확 기울었습니다. 저는 괜스레 손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거 사올 필요 없는데 어서 들어와. 그런데 그 아이가
제 손등을 꼭 감싸 쥐고는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제가 자주 올 거예요. 저 그냥 딸처럼 생각해 주세요. 그 한마디에 제 눈가가 벌써 뜨거워졌습니다. 민지는 들어오자마자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도울게요. 하더니 앞치마를 두르고 낯선 부엌인데도 척척 접시를 꺼내고 음식을 차려냈습니다. 아니, 그냥 앉아 있어도 돼. 했지만 민지는 웃으면서 어머니는 앉아 계셔야 해요. 제가 움직여야죠. 이제 곧 가족이잖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파고들어 순간 울컥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는 동안에도 민지는 계속 저를 챙겼습니다. 어머니, 이거 좀 더 드셔보세요. 잡채가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 손맛 덕분이에요. 김치찌개 국물이 너무 시원하네요. 저도 꼭 배우고 싶어요. 그녀의 말투는 진심처럼 다정했고 눈빛에는 따뜻한 정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고 있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이런 며느리 어디서 얻을까? 내 집에도 드디어 봄이 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는 치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민지가 잽싸게 제 앞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앉아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그러고는 부엌으로 가서 척척 설거지를 하고 싱크대를 반짝이게 닦아냈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저는 접시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며 괜히 눈물이 고여 올라왔습니다. 누군가 저를 위해 이렇게 움직여주는 게 참 오래간만이었거든요. 설거지를 마친 민지는 환하게 웃으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무릎 위에 손을 살며시 얹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족해도 잘할게요. 석진 씨, 어머니, 제가 꼭 지켜드릴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제 눈가가 부러졌습니다. 평생 아들만 둘 키우며 딸 가진 집을 부러워했는데 드디어 제게도 이런 딸 같은 존재가 생기나 싶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물론 마음 한켠에서는 사람이 어찌 저리 완벽할까? 혹시 일부러 날 감동시키려고 저러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제 늦둥이 아들의 설레는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습을 생각하니 제 모든 의심은 바람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집에 들어온다면 난 더는 바랄 게 없겠다. 석진이가 이제라도 행복해진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렇게 제 마음속에 새로운 봄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첫인상만 좋았던 게 아니라 이후에도 주말마다 꼬박꼬박 집을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릴 때마다 현관문 앞에 서 있는 민지는 언제나 두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지요. 계절 과일 바구니, 고급스러운 차 상자, 혹은 직접 만든 쿠키까지. 아니, 이런 건 안 가져와도 돼. 했지만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어머니, 건강 챙기시는 게 제 소원이에요. 들어오면 곧장 부엌으로 향하는 게 민지의 습관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앉아 있어. 내가 다 할게. 그녀는 귀엽게 혀를 내밀며 어머니는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이젠 제가 도울 차례예요. 싱크대 앞에 서곤 했습니다. 싱크대에 물이 차르르 흐르고 접시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저는 거실에 앉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가 제 집에서 제 일을 대신 해주며 저를 편하게 해주겠다고 말해주는 그 순간이 낯설면서도 너무도 달콤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민지는 저와 대화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음식을 하다가도 제 곁에 와서 앉아 어머님 젊을 때 어떤 음식을 제일 잘하셨어요? 제가 예전 이야기를 꺼내면 눈을 반짝이며 와, 진짜 멋지세요. 저도 그렇게 배우고 싶어요. 하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제 얘기를 이렇게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놀랍고 고마웠습니다. 큰며느리 은영이는 늘 조용히 들어주기는 했지만 이렇게 살갑게 맞장구 치고 호응하는 모습은 없었거든요. 저는 점점 민지에게 마음을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앉아 어머니, 제가 딸처럼 느껴지시죠? 하고 웃을 때마다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평생 아들만 둘 키우며 딸 가진 집을 부러워했는데 드디어 내게도 이렇게 딸 같은 사람이 생겼구나 싶었습니다. 민지가 설거지를 하고 나면 싱크대는 반짝거렸고 주방에는 레몬향 세제가 은은히 퍼졌습니다. 그 향기를 맡을 때마다 마음이 환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무릎이 쑤셔서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민지가 제 다리를 살며시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릎이 많이 안 좋으시죠? 제가 파스 붙여드릴게요. 다음에 좋은 한약재도 가져올게요. 그 손길이 어찌나 다정하던지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큰며느리 은영이도 저를 챙기긴 했지만 이렇게 무릎을 직접 어루만져 준 적은 없었습니다. 순간 제 속마음에 비교가 생겨버렸습니다. 은영이도 나쁘지 않지만 민지는 정말 남다르구나. 이런 아이가 막내 옆에 서야 든든하지. 그날 저녁 큰며느리 은영이와 단둘이 부엌에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괜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은영아, 저 아이 참 부지런하지 않니? 말도 곱고 살갑고. 은영이는 미소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잘하는 것 같네요. 그 짧은 대답에 뭔가 담긴 듯한 느낌이 스쳤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저 제가 들뜬 탓에 은영이가 조금 조용해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지가 우리 집에 오고 나서 석진이 얼굴은 날마다 달라졌습니다. 그동안은 퇴근하면 축 늘어진 어깨로 들어와 말 한마디 없이 방에 들어가던 아이였는데 요즘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화난 얼굴로 제 앞에 앉아 수다를 떨었습니다. 엄마, 민지야 이번 주엔 저녁 같이 먹자고 했어요. 엄마, 민지야 저한테 컵을 선물해줬는데 제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어쩐지 웃음이 가득한 얼굴을 보니 제 마음도 덩달아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게 바로 부모 마음이구나, 자식이 행복해야 내가 사는구나 하고 되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석진이가 제 방에 들어와 앉았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지요. 엄마, 저 결혼하고 싶어요. 민지랑 상의했는데 서로 같은 마음이에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말이었습니다. 제 손등을 꼭 쥐고 있는 아이의 손에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면서도 애써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래, 드디어 내가 가정을 꾸리는구나. 엄마 소원이 이제야 이루어지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가슴 속에서는 폭죽이 터지는 듯 기쁨이 벅차올랐습니다. 소식은 금세 가족들에게 퍼졌습니다. 큰아들 상호는 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막내도 자리 잡네요. 정말 잘 됐어요. 큰며느리 은영이도 웃으며 도련님이 드디어 인연을 만났네요. 하지만 그 웃음 속에 묘하게 담담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순간 스쳐가는 그 그림자를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저 막내의 결혼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에만 매달리고 싶었지요. 이제 상견례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양가가 처음 만나는 자리이니 저는 며칠 동안 잠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옷장에서 한 벌, 두 벌 꺼내 입어보다가 마음에 안 들어 다시 걸어두기를 반복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흰머리를 매만지며 이제 내가 드디어 며느리를 맞이하는구나. 민지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나는 더 바랄 게 없겠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가슴 한켠에 알 수 없는 불안도 자리 잡았습니다. 민지는 상견례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할게요. 친정 부모님도 어머니를 꼭 뵙고 싶어 하세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묘한 긴장감이 차올랐습니다. 부디 착한 아이의 부모도 착한 분들이기를. 우리 집안과 잘 어울릴 수 있기를. 기대와 걱정이 번갈아 밀려왔습니다. 상견례 전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부엌에 나와 홀로 김칫국을 데우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늦둥이가 이제 가정을 꾸리다니. 제발, 제발 이 결혼이 순조롭기를. 창밖에는 달빛이 희미하게 비쳤고 저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듯 눈을 감았습니다. 드디어 상견례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 옷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식당에 도착해 자리에 앉았을 때 제 손바닥은 이미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민지는 단정하게 앉아 있었고 석진이 곁에서 고개를 숙이며 잔잔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또 누그러졌습니다. 그래,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을 웃게 만들었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순간 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여전히 소용돌이 쳤습니다. 설레는 기쁨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교차하며 가슴은 벅차올라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늦게 찾아온 아들의 첫사랑, 그리고 결혼이라는 큰일 앞에서 저는 마치 두근거리는 신부처럼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축복일까? 아니면 어딘가 숨은 그림자가 있는 걸까? 저는 아직 그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식당 안방 하나를 통째로 빌려 상견례가 열렸습니다. 둥근 테이블 위에는 꽃병이 놓여 있었고 음식이 정갈이 차려져 있었지만 제 눈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긴장한 막내 석진이가 제 옆에 앉아 손을 꼼지락거리며 숨을 고르고 있었고 민지는 단아하게 머리를 올리고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돈댁은 말쑥하게 차려입었지만 어쩐지 눈빛이 매서운 듯해 저는 순간 주춤했습니다. 가벼운 인사가 오가고 음식이 조금씩 오르던 중 민지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댁, 사실 저희가 집안 형편이 넉넉지가 않습니다. 딸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말은 처음에는 미안함을 담은 듯했으나 이어지는 말은 제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석진이가 나이가 좀 많지 않습니까? 저희 민지는 아직 30밖에 안 됐습니다. 그만큼 저희 딸이 희생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집은 남자 쪽에서 마련해 주셔야 체면이 서겠지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집을 해달라는 요구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올 줄이야. 그러나 옆에서 눈을 내리깔고 고개를 끄덕이는 민지의 얼굴을 보니 안쓰러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민지 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혼수는 저희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도 친정 살림이 빠듯해서 집이라도 남자 쪽에서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딸이 시집을 가지요. 큰아들 상호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표정을 굳혔습니다. 큰며느리 은영이는 고개를 돌려 민지를 바라보다가 제게 조용히 눈길을 보냈습니다. 그 눈빛은 분명 이거 이상하다는 신호였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민지는 옆에서 손을 모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사실 괜찮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힘드셔서 제가 빚이 좀 있어요. 친정을 돕느라 생긴 건데 결혼 전에 해결이 안 되면 불안해서요. 어머니, 혹시 빚을 갚아주실 수 있으세요? 그 말과 함께 눈물이 또르르 흘렀습니다.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빚이라니, 그것도 친정을 돕느라 생겼다니. 저는 손수건을 꺼내 민지에게 내밀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죄가 있니? 부모 도우려고 그런 거면 오히려 기특하지. 얼마나 힘들었니? 큰아들 상호가 그 순간 낮은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지금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아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는 눈물 글썽이며 제 손을 붙잡는 민지의 모습만이 보였습니다. 민지 아버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돈댁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결혼 전에 빚을 해결하지 않으면 저희 딸이 불안해서 혼인 생활을 제대로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집, 혼수, 빚까지 모두 사돈댁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며느리 은영이가 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요구는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은영아, 내가 몰라서 그래. 석진이는 나이가 많지 않니? 드디어 얻은 인연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래야 이 결혼이 잘 풀리지 않겠니? 은영이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궜고 상호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테이블 위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지만 저는 오히려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민지가 착한 아이라 친정을 도우려다 빚까지 졌다는데 이걸 외면하면 내 아들이 평생 상처 입을 거야. 늦게 장가가는 거,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민지는 다시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망울을 적셨습니다. 어머니, 저 잘할게요. 어머니만 믿어요. 그 말에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래, 걱정 마라.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나는 더 바랄 게 없다. 이 일은 내가 해결할 테니 넌 마음 편히 가져라. 그 순간 상호와 은영이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기겁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그 눈빛을 보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자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그래, 우리 막내가 늦게라도 장가를 가니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하며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어딘가에 작은 돌덩이 같은 불안이 계속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자리를 정리하기 전 제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그 불안이 현실이 되어 제 앞에 나타나 버렸습니다. 복도 쪽 화장실로 향하는 길, 식당 직원 둘이서 나란히 서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야, 저기 방 예비 신부 오늘 또 왔네. 그러게. 지난주에도 상견례 했잖아. 지난번엔 친정부모가 다른 사람들이었는데. 그 말이 제 귓가에 박히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저는 순간 발걸음을 멈춘 채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귀를 의심하고 싶었지만 직원들의 대화는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이번에도 저쪽에서 집 얘기하더라. 지난번에도 집 혼수 다 해달라더니. 참 뻔뻔해. 그러니까 말이야. 사기 아닌가 몰라? 저는 숨이 막혀 오는 듯 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난주에도 상견례를 했다고, 친정부모가 다른 사람들이었다고, 머릿속이 아득해지고 식당 천장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간신히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방으로 들어왔지만 제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을 겁니다. 큰아들 상호가 곧장 눈치를 채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애써 웃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집에 가서 얘기하자. 상견례가 마무리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에는 오직 그 대화만 맴돌았습니다. 다른 상견례, 다른 부모, 이게 무슨 말이야. 그날 저녁 가족이 모였습니다. 큰아들 상호와 은영이가 제 앞에 앉았습니다. 석진이는 여전히 민지 생각에 얼굴이 붉어져 있었지만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식당 화장실 앞에서 직원들 얘기를 들었어. 지난주에도 민지가 상견례를 했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때 부모가 다른 사람들이었대. 제 말에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큰아들 상호가 눈을 치켜뜨며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다른 부모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 확실히 들으신 거예요? 분명히 들었어.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야. 직원들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 큰며느리 은영이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좀 이상했어요. 저렇게 뻔뻔하게 집인이 혼순이 요구하는 게 보통 사람들 같지 않았어요. 그러자 석진이가 벌떡 일어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님, 형수님! 민지가 그럴 리가 없어요! 민지는 착한 사람이에요. 저한테 얼마나 잘했는데요? 저는 석진이의 떨리는 눈빛을 보며 가슴이 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석진아, 엄마도 민지가 좋은 줄 알아. 하지만 우리가 속고 있는 건 아닐까? 한 번은 확인해야 하지 않겠니? 제 말에 석진이는 얼굴이 일그러지며 방으로 뛰쳐들어가 버렸습니다. 남은 세 사람은 무겁게 마주 앉았습니다. 상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우리가 직접 확인해야 해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알아보든 주변을 수소문하든 반드시 시체를 밝혀야 합니다. 이대로 돈을 내주면 우리 집안이 무너져요. 그날 밤부터 상호와 은영이는 발벗고 나섰습니다. 결혼정보회사에 연락하고 민지의 지인이라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저는 가슴을 졸이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려 밥 한 숟가락도 못 넘겼습니다. 며칠 뒤 상호가 자료를 들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다 들어왔어요. 민지라는 여자 상견례를 여러 번 했습니다. 다른 집에도 가서 집해달라, 혼수해달라 요구했어요. 부모도 상황에 따라 바꿔가며 데리고 나왔더군요. 완전히 사기꾼입니다.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주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니? 내가 그 아이를 믿었는데. 큰며느리 은영이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속지 않고 막내를 지킬 수 있잖아요. 저는 눈물이 흐르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내 아들을 더 이상 속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밥 한술 못 넘기고 알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파혼을 결심했지만 민지의 눈물 어린 얼굴이 자꾸 떠올라 차마 단호히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호가 내민 증거를 다시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는 끝을 내야 한다. 내 아들을 더 이상 속게 둘 수는 없다. 우리는 민지를 다시 불러냈습니다. 같은 식당의 방이었지만 지난번의 훈훈한 상견례와는 공기가 달랐습니다. 싸늘하고 무겁게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 민지는 홀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부모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지금 해외 여행 중이셔서 제가 혼자 나왔습니다. 대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결혼 전에 준비해 주신다는 돈은 언제쯤 가능하실까요? 그 뻔뻔한 말투에 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상호와 은영이도 동시에 기겁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상호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돈부터 챙기려는 거군요. 혹시 다른 집에도 이렇게 요구했습니까? 민지는 순간 얼굴을 굳히더니 이내 억울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전 정말 석진 씨 사랑해서 결혼하려는 건데 집이랑 빚은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남자 쪽이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손을 덜덜 떨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내가 우리 집에 와서 나를 감동시킨 게 얼마나 큰 줄 아니? 부엌에 서서 설거지하고 내 손 붙잡고 어머니 하던 그 모습에 내가 눈물을 흘렸어? 그런데 내가 여러 집을 돌며 똑같이 돈을 요구하고 부모도 바꿔치기 했다는 걸 내가 다 들었고 증거도 있다. 이제 거짓말 그만해라. 민지는 잠시 굳어있더니 갑자기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거치고 입꼬리가 비틀려 올라갔습니다. 그래요. 다 들켰네. 솔직히 좀 수줍으려 했는데 실패했네요. 뭐 어쩌겠어요. 집도 해주고 빚도 갚아줄 줄 알았는데 인생이 뜻대로 안 되네. 방 안이 싸늘히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혀 손을 움켜쥐었고 은영이는 입을 트어막으며 기겁했습니다. 석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민지야, 지금 뭐라는 거야? 나한테 했던 말들은 다 뭐야? 내가 날 사랑한다던 건 다 거짓말이야? 민지는 천천히 석진이를 쳐다보더니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자랑! 내가 왜 마음 넘은 아저씨를 사랑하겠어? 난 돈이 필요했고 너 같은 사람은 딱 걸려든 거지. 처음 연애를 하면서 눈빛만 봐도 녹아내린 거 참 웃기더라. 민지야! 석진이가 벌떡 일어나며 울부짖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넌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는 너한테 진심이었는데. 민지는 팔짱을 끼며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뭐가 되니? 세상은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난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었고 내 집안이 만만해 보여서 이용한 거야. 실패했으니 어쩔 수 없지. 그리고는 비웃음을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잘 먹고 잘 사세요. 바보 같은 가족분들. 그 막되먹은 말에 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테이블을 내리치며 외쳤습니다. 내 아들을 가지고 놀아? 우리 가족을 속여? 오늘부로 끝이다. 이 결혼은 파혼이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도 마라. 민지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힐끔 우리를 둘러보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그 뒤로 남은 건 석진이의 흐느낌뿐이었습니다. 석진이는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바보였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속을 수가 있어. 저는 아들을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아, 괜찮다. 누구나 사랑 앞에선 바보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건 내가 이걸로 눈을 떴다는 거야. 내 잘못이 아니다. 그때 옆에서 은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속상해하지 마세요.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더 늦기 전에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도련님은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저는 큰 며느리 은영이의 손을 꼭 잡고 눈물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영아, 내가 너를 몰라봤다. 민지가 와서 살갑게 군다고. 괜히 너와 비교하고 내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은영이는 미소를 지으며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전 어머니 마음 다 이해해요. 상호는 굳은 표정으로 동생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석진아, 이번에 크게 다쳤지만 잘 견뎌내야 한다. 이게 내 인생에서 약이 될 거야. 그날 밤 우리는 가족끼리 서로 껴안고 울며 위로했습니다.
민지의 배신은 쓰라렸지만 그 덕에 우리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아들을 지켜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끝내 무너지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집안 공기가 조금은 누그러졌습니다. 석진이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앉아있곤 했지만 예전처럼 방에 틀어박히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형상호와 함께 밖에 나가 바람을 쐬기도 하고 은영이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이제야 우리 아들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구나 하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다들 마음 고생이 심했지. 이번 주말엔 우리 다 같이 여행이나 가자. 바닷바람 맞으면서 이번 일은 훌을 털어버리자. 상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은영이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어머니, 우리 가족한테 딱 필요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석진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저도 같이 가고 싶어요.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주말 우리는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푸른 물결이 넘실거리고 갈매기들이 하늘을 가로지르며 울어댔습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칠 때마다 제 안에 맺혔던 응어리도 조금씩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래사장을 함께 걷던 석진이가 제 곁에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제가 정신 차리게 해주셔서.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내 잘못이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고 더 단단해지는 거야. 은영이가 그 옆에서 말했습니다. 도련님, 이제는 괜찮아요. 진짜 인연은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있잖아요. 석진이는 그 말에 눈가가 붉어지더니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바닷가 작은 횟집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오랜만에 끊이지 않았고 상호가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앞으로는 절대 속지 말고 더 단단히 뭉칩시다. 모두가 웃었고 저 역시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 웃음 속에 삼켰습니다. 밤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늦게 장가가려다 큰 상처를 입긴 했지만 오히려 우리 가족은 더 끈끈해졌다. 진짜 행복은 돈이 아니라 끝까지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이다. 바닷바람이 살짝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따뜻하게 벅차올랐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는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